이렇게 뭐 이렇게 2시간 강의하다니까 말씀드리면 진도는요 1987년인가 진도 1대교가 건설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전에는 뭐예요? 철선 타고 다녔겠죠. 근데 진도가 뭐 지금 아까 제가 약포 정탁 스토리텔링 북을 지금 썼거든요. 예천에서. 약포 정탁 선생이 누구냐면 태계 이황의 제자인데 사실은 임진왜란 그러면 징비록이 유명해요. 징비록은 뭐냐면 서해 유성룡이라고 하는 영의정을 했죠. 그 안동의 태계의 그 분도 제자죠. 같이 나이는 약포 정탁이 16년이나 많아요. 그리고 150에 안 돼. 못생겼어. 컴플렉스 많은 사람인데 유성룡은 굉장히 빨리 컸던 분인데 그 서해 유성룡과 같이 정계에 선조를 모신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조가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청거한 사람은 서해 유성룡이지만 나를 살린 사람은 약포 정탁이다.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구에 그분들이 다 중구 쪽에 사셨는데 중구에 약포 정탁 거리를 만들까 지금 저희 이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그 약포 정탁이 어떻게 됐냐?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을 받고 이제 선조가 이제 약간 뭐 이런 말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조도 인기 있는 거 자기보다 인기 있는 거 못 참아요. 그리고 사실은 강해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소설을 쓸까 하는데 강해군은 이 약포 정탁의 67세 때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선조 어디로 도망가요? 위로 도망가죠. 의지로 도망가요. 막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잡고 약포 정탁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강해군 그때 18살이었어요. 18살의 강해군에게 갑자기 너 군조를 줄게. 정부를 내가 권한을 줄게. 네가 임진왜란 막아. 18살짜리 아이가 세자로 갑자기 체포가 돼서 사실 첩외자식이라서 대우도 못 받다가 그 형이 또 임해군인데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광해가 굉장히 똑똑하고 용맹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포 정탁과 노숙을 같이 하면서 같이 임진왜란을 막은 그래서 이제 그런 약포 정탁이 살린 건 뭐냐면 이제 사실은 선조가 뭐라 그러더라? 약간 변덕스러운 천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제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선조께 성상께서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전쟁 중에 있으니 언제나 이순신을 죽여도 된다. 쟤 한번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번 싸우게 한다면 죽여도 늦지 않다. 이런 상소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선조가 마음을 바꿔서 그 선조가 잘못하면 약포 정탁이 자기 목 날아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충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난 우리가 명랑 해전이라고 하는 거와 혹시 명랑 대첩이라고 하는 거의 차이를 아십니까? 명랑 해전은 뭐고 명랑 대첩은 뭘까요? 우리가 명랑 해전이라고도 하고 명랑 대첩이라고 합니다. 이 울돌목이에요. 이게 제가 뭐 한분하게 울면서 도는 목 좁아지죠? 이슈노트입니다. 거기 명랑. 그 명랑의 해전은 싸우는 거고요. 대첩은 크게 승리한 겁니다. 명랑 대첩의 승리는 약포 정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진도에 제가 또 무슨 인연으로 가가지고 진도의 그 축제식 상장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저는 사실 뿌리는 아까 말한 우리 아버지 경북 예천 분이니까 유교식 상장례를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갔더니 막 어디를 이제 가려고 차를 모는데 갑자기 여자분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북치고 저 벙쪘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고대 상장례의 원형이었던 거예요. 제가 놀라서 저 무안에 제가 흑담집 하나를 구해가지고 구석에서 한 2달 동안 나오지 않고
중국의 25사 중에 조선전,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아시지만 다 역사 아까 뭐 굉장히 우리 오늘 장영래 대표님 역사에 굉장히 막 많은 얘기들을 연개성도 하고 뭐 굉장히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고대 상장내 조선이라고 할 때 고조선이죠. 예, BC 2333년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당군 왕검, 당군은 사실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왕검은 왕, 정치적 그 지도자를 얘기하는 당군 왕검이 세운 나라 조선. 그 조선부터 동이족에 대한 중국 25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장례 문화가 다르다. 동이족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사람이 죽어도 춤추고 노래한다. 이런 게 엄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2달간 한문을 본 다음에 그거를 앞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죽음의식의 문화 원형은 축제식이었다. 그러면 유교적인 상장내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12세기. 자, 우리가 공자는 고수들의 대단 혹시 지금 돌아가셔서 박병천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히 1세기에 나올까 말까 한 예인이 있었는데 그분이 진도 시kin군 예능 보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예술적 측면에서 많았던 이 시kin굿이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 광머리 시kin굿, 간의 앞에서 하는 것, 뭐 대상 시kin굿, 뭐 여러 가지 시kin굿을 진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축제식 상장내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경상도나 다른 데 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빈상의 놀이라든가 우리가 왜 얼마 전까지 왜 요즘 그 문화도 없어졌죠? 장례식장 가면 화투 쳤잖아요. 밤새. 그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놀이의식, 뭐 윷놀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그 동이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중국에서 많이 평가한 중국 그 역사서들을 제가 다 살펴본 다음에 사실은 진도의 축제식 상장내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고대 상장내의 원형이다라는 거를 밝히고 그러면서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 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그럼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 콘텐츠 산업. 요번에 난리 났었죠? 데몬 헌터스? 예, 데몬 헌터스가 왜 난리가 났어요? 예, 저승사자 캐릭터. 그 다음에 김밥 먹는 거. 뭐 예를 들면 한국 문화를 굉장히 재미있는데 누구나 볼 수 있게 몇 번 봐도 질리지 않게 이렇게 그 다음에 골든이라고 하는 이제의 그 음악 이런 것들이 그 진짜 데몬 헌터스가 이 시대와 맞물려서 이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정말 뭐 상을 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는 앞으로 이런 시kin굿이나 3가지가 있어요. 상상내가 여기 진도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말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초상이 나면 시킨굿을 해요. 관머리에서 시킨굿 한 다음에 그날 밤에 상주가 지쳤어 이제 며칠. 그럼 다시렉이라는 거예요. 진도 다시렉. 이게 뭐냐면 러브 스토리인데 여기도 갈등 구조 나오네요. 뭐예요? 사랑의 갈등 구조는 무슨 관계죠? 삼각관계. 그죠? 사랑은 삼각관계가 있으면 갈등 구조가 생겨요. 니캉 내캉만 사랑하면 되는데 니캉 내캉 사랑하는데 또 다른 남자가 나를 사랑해.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삼각관계인데 노래도 있죠. 삼각관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 사당이라는 여자가 있었어. 그것도 남자가 역할을 하는데 섹시하게 입어. 막 여기 볼 연지도 찍고 막 이러고. 그래서 춤을 막 추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사실은 남편이 맹인이야.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와, 맹인 연기의 달인인 강준섭 예능 보유자 돌아가셨죠. 그분이 죽이게 재밌게 나와요. 이거를 들고 재밌게 나오는데 그 강준섭 선생을 본다는 게 지금 요즘에 왕가 사는 남자 말고 또 있죠. 옛날에 왕의 남자. 거기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걸 동성연애자라고 하나요? 약간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가무성이가 맹인 연기예요. 그 맹인 연기를 누구를 보고 했냐면 강중섭 씨. 그러니까 진도가 예술 문화의 보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얘기가 뭐냐면 맹인이 이제 맹인이 경문이나 다른 집에 이제 초상이나 뭐 경문이나 뭐 이런 걸로 돈 벌어 먹는 거야. 근데 사장이 부인이 이제 그 맹인이 나 이제 초상집에 가서 개가 죽었다니까 그 집에 개 내가 경문 읽고 올게 이러고 가. 그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여자가 얌전하게 남편 기다리고 있으면 이게 사단이 안 나는데 중놈하고 붙어 먹어. 그래서 중하고 막 무슨 막 그런 장면이 막 야한 장면이 막 나와요. 이게 초상집에서 하는 공연이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서 웃는 공연을 하는 거예요. 상상가요? 이런 거를 거기서 하고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다시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공연 끝나면 이제 사람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아리랑 부르고 아리랑 널 보고 날 보아라 너 따라 살겠냐 눈으로 못 보는 정들어 산다. 가짜 죽이죠. 정드님 오신다고 깨벗고 잤더니 아세요? 깨벗고 잔다는 거? 홀딱 벗고 잤더니 문풍지 바람에 설사병만 났네. 아리아리랑이 죽입니다. 예. 그리고 시아버지 거기를 밟은 데부터 아주 그 해학적이고 그리고 아리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가사를 그래. 즉흥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나라 해학과 풍자가 아주 많은 게 진도 아리랑이에요. 저는 굉장히 지금 말한 널 보고 날 보아라 내가 너 같은 놈하고 살겠냐 눈으로 못 보는 정들어 산다. 가사 죽이잖아요. 그래.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난리 쳐요. 그 다음에 망가 진도 망가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도에서 요령들이 들고 나가죠. 거기 붙이고 장구치고 나가면서 노래 부릅니다. 하지기요 하직하라고 노제 지내고 이럴 때 굽시고 장구치는 그런 축제식 상장내가 남아있는 데가 진도예요. 그래서 저처럼 경상도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뭐랬어요? 석상 한문학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문학 하면 유학자들 얘기 노노맹자 이런 거 다 맨날 열심히 배웠던 사람인데 진도 가가지고 완전히 막 그거에 매료돼가지고 한문학 박사해야 되는데 저 민속학으로 가려면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게 보내주기 어려운 근데 제가 작가라서 그냥 우겨가지고 출세를 지금 못하고 이렇게 장영래 대표가 부르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불쌍하게. 그러나 제 멋대로 살았죠. 멋져요. 그러나 멋져요. 그래서 이제 제 박사 논문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해야 되고 문화 콘텐츠화 해야 되고 문화 원형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어떤 일이 우리가 무슨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만약에 그 순간 좌절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저는 나에게 신이 너 이제 맨날 남의 글이나 써주고 이랬는데 이제부터는 네 글 좀 쓰라는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오늘 생각해서 그 원고를 날리고 오늘. 근데 사실은 맨 처음에 이게 제일 책이 중요했던 게 뭐냐면 해리포터 이야기 때문이에요. 해리포터가 그 J.K. 롤링이라는 여자분이 그걸 썼는데 우리 해리포터 어린 시절에 누구는 해리포터 이야기가 너 해리포터 이야기 너에게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차일드 굿이었다. 뭐예요? 나의 어린 시절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리포터 이야기가 돈이 됐죠. 왜냐면 그 J.K. 롤링이 원래는 4개월짜리 딸 됐고 저처럼 이런 걸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